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16일 채널A는 김호중이 뺑소니 사고를 내기 전 유흥 주점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했다. 채널A에 따르면 김호중이 주점 앞에서 휘청이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탑승해 자택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호중은 또 다른 술집에 가기 위해 직접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고.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했다. 채널A의 보도는 마치 김호중이 유흥주점에서 음주를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렸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술잔에 입만 댔다는 김호중의 경찰 진술과 더불어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대리운전은 부른 김호중의 행보는 음주운전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 이에 소속사는 다수 매체를 통해 대리기사를 부른 이유는 김호중이 피곤했던 상황이라 유흥주점에서 제공하는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며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는 뺑소니 혐의 김호중이 이번에는 변호사 선임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측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거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이 알려졌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다는 김호중의 변호인은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2020년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맡았다. 타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이 변호인은 김호중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장과도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보도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방송 출연은 힘들겠지만 돈 되는 공연과 행사는 뛰겠다는 의지, 음주운전 한 것보다 이런 행태가 더 괘씸하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결국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수차례 거짓말 끝에 이제야 부랴부랴 팬들 자존심 지키기에 나선 심경글은 빈축을 샀다. 19일 밤 김호중은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범죄 사실도 시인했다. 김호중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팬카페에도 사과문을 올렸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대면 핸들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아파한다는 걸 꼭 굳이 직접 겪지 않아도 알아야 어른의 모습인데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 모습이 너무나도 싫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죄 지은 사람이 말이 길면 뭐 하겠느냐. 저는 아직 조사 중이다. 조사가 끝나고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이 소속사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20일 강다니엘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법무대리인에 의하면 강다니엘의 소속사 대주주는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강다니엘은 직원과 계약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았으나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알렸다. 커넥트 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몰래 법인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성금 유통 계약을 체결한 뿐 아니라 대표 이상의 승인이나 이사회결에 주주총회 등의 어떤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20억 이상의 돈을 해외 송금시키고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했다고 한다. 또한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며 회계장부에는 이를 소품비로 허위기재하도록 시키기도 했다고. 또한 강다니엘의 계좌에서 17억 원이 넘는 돈을 몰래 인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앞서 보도된 한 기사에서 강다니엘이 140억의 손해를 봤다고 했지만 법률대리인은 정확한 금액 추산은 아직 어렵다며 100억 원대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21일 박재정은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18개월 강군 복무를 이어간다. 전날 자신의 SNS에도 팬들을 향한 작별 인사를 건넸다. 박재정은 내일 입대를 한다. 가수로서 달려온 시기를 잠시 멈추고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BS 교향악단이 가수 김호중 공연에 불참한다. KBS 교향악단 관계자는 21일 IMBC 연예에 김호중 공연에 오르기로 했던 일부 오케스트라 악단원이 무대에 오르지 않기로 했다 라고 밝혔다. 오는 23, 24일 개최되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앤 프리마돈나는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인 오스트리아의 빈 피라모닉, 독일의 베를린 피라모닉, 미국의 뉴욕 피라모닉, 네덜란드의 로열 콘세르트에바우 오케스트라 현역 단원들을 초청해 KBS 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하는 무대다. 당초 KBS 교향악단 일부 악단원은 객원 연주자로 무대에 올라 호흡할 예정이었으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자 그의 출연 회차에만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SF9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에 다원의 군입대 소식을 전했다. 다원은 오는 7월 1일 현역 입대 예정이고 별도의 공식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다수의 군 장병분께서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비공개 현장인 점을 감안하여 팬 여러분들의 방문은 금지되고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F9 다원을 향해 보내주시는 사랑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히 복귀하는 날까지 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경찰 조사가 끝난 지 6시간, 조사를 시작한 지 9시간 만에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21일 오후 2시 김호중은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포토라인에 설 거라 예상했으나 김호중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경찰 조사는 금일 오후 5시 이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가 끝나면 변호사님이 현장에서 기자님들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의 조사는 실제로 오후 5시경 종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호중은 귀가하지 않고 강남경찰서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어렵다. 취재진이 철수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이 카메라 앞에 선 건 10시 41분이었다. 네이비색 모자와 점퍼를 입고 변호사와 함께 나온 김호중은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는 앞으로 성실히 받겠다.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을 길게 하겠나?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대기 중이던 차에 탑승했다.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퇴사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강영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한 A씨는 쉬는 날 과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염폭설에 중노동을 지시하거나 보호자 면전에서 모욕을 주거나 인격을 폄하한 경우 등 더한 것이 많지만 이는 대표님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참겠다며, 피해자가 남자가 많은데 조용한 이유는 같은 업계 종사하는 훈련사 위주이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다. 이 글을 쓰는 지금에도 심장이 쿵쿵거린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짐작도 못하실 거니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고 밝혔다. 또한 임금 문제로 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경영진들이 직원들 앞에서 퇴사자에 대한 쌍욕을 했고 명절 선물로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 6개를 받았다. 치욕스럽더라고 덧붙였다. 보듬컴퍼니에 별점 1점을 남긴 전 직원 B씨는 여기 퇴사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 계속 다닌다. 대표이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 외 요구사항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영욱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22일 저녁 8시 45분 방송되는 TVN 예능 프로그램 뉴퀴즈 온 더 블럭 245회에는 드라마 선제업 고티어로 류선재 신드롬을 일으킨 대세 배우 변우석이 출연한다. TVN 드라마 선제업 고티어에서 아이돌 밴드 이클립스 멤버이자 전직 수영선수 류선재 역을 맡아 데뷔 이래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변우석은 선재 열풍에 대한 소감과 함께 제작까지 꼬박 3년이 걸린 작품 탄생 비화와 캐스팅 뒷이야기, 그리고 작품 속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배우인 김혜용과의 촬영 비하인드를 공개한다. 특히 저한테 되게 특별한 작품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로 선제업 고티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전하며 16부 대본을 읽다가 엄청 울었다고 고백해 그 사연을 궁금하게 한다. 국민 순정남으로 거듭난 변우석의 실제 고백 스타일도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 뿐만 아니라 모델로 데뷔한 신인 시절 이야기와 함께 드라마 선제업 고티어를 통해 첫 주인공을 맡기까지 우여곡절 많았던 무명 시절 비와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전한다. 가수 고 박보람의 사망 원인이 국과수 부검을 통해 밝혀졌다. 23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박보람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최종 부검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급성 알코올 중독 외 다른 사망 추정 원인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박보람은 지난 4월 11일 오후 9시 55분쯤 경기 남양주 인근 지인의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 세상을 떠났다. TVN 월화 드라마 선제 업고티어가 뜨거운 인기만큼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TVN 측은 28일 선제 업고티어의 마지막 회 단체 관람 이벤트를 공지했고 22일 오후 6시부터 예매가 진행됐다. CGV 용산 아이파크몰 4개관에서 진행하는 해당 이벤트에는 변우석, 김혜윤, 홍건희, 이승엽 등이 무대 인사를 진행하며 함께 관객과 최종화를 관람하는 내용이었다. 22일 오후 5시 30분부터 CGV의 홈페이지와 앱 서버가 마비돼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이 상황은 6시 50분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서버 접속이 정상화되었으나 이미 온라인 예매는 매진 상황이었다. TVN 측은 사전 공지를 통해 안표 거래나 불법 양도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예매자와 실관람자의 명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표는 명의 확인이 불가능했고 X에는 현장 키오스크 대량 출력, CGV 직원 결제 필미 티켓팅, 헌업티 당관 난리다 난리. 이래서 진짜 극악 확률이라도 추첨제였어야 했는데 벌써 번장에 25만원까지 올라옴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행사였지만 팬들은 이번 상황에 대해 오히려 항의를 하고 있다.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유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가수 정준영이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근황이 전해졌다. 강 기자는 최근 공개된 BBC 다큐 버닝썬에서 취재 비하인드를 밝혔다. 이날 강 기자는 정준영에 대해서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정준영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말부터는 단체 채팅방에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올해 3월 만기 출소했다.